세법 쉽게 설명하는 텍스플래너 공인회계사 김대준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강남갑 후보이신 김성곤 후보님과 세법 정책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은 4선 국회의원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먼저 후보님께 주요 정치 과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후보님, 네. 정치 과제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이 당연히 정치 과제를 갖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일단 제가 강남에 이번에 이제 선거로 치면 6번째 도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룩하지 못한 큰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병이 소위 좌우 진보 보수가 완전히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진보 보수가 사실은 적이 아니고 우리 몸의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인데,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만날 이렇게 날새라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이건 정말 극복돼야 될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한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보수가 화합을 하면은 남북 관계도 이제 더 훨씬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남북교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한민족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 우리가 동북아 공동체 중간에 서서 일본과 중국을 아우르는 소위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인 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후보님이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로 정치에 임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강남 지역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많이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사실은 알아봐야 되는데, 강남 지역은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세법을 개정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피해가 확산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후보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후보님, 네. 강남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부동산 관련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번 21대 강남 총선의 가장 큰 화두는 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남구의 여러 의원들과 좀 협의를 하면서 새로운 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죠. 원칙은 1가구 1주택 그리고 실수요자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 그리고 은퇴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고 또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더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런 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자의 경우에 현재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것을 70세 이상 최대 40%까지 해주자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 현재 20%에서 50%까지 공제율이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그리고 15년 이상은 50%까지. 근데 이 구간을 하나 더 늘려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20년 이상 그 장기 보유한 사람은 70%까지 해주는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합산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하고 합해서 현재는 7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10%도 높여서 80%까지. 근데 이미 이것은 정부 시안에 들어있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공약처럼 말씀드린 것은, 이게 아직은 이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입법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종부세가 무조건 더 증가한 걸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자는 오히려 내려준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새로운 항목인데요. 새로운 항목인데, 실거주자,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소유해도 거기서 살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하고 실거주자하고 좀 구분을 해서 그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모두 구간을 4개로 만들어 갖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0%, 그리고 10년에서 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70%, 그리고 20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실거주하신 분은 이거는 절대 투기로 볼 수 없는 자기 집이기 때문에 이건 100% 공제하는 것이 맞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그게 팔아야 자기 재산이 오른 것이지, 살고 있는 동안은 실제로는 현금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서 이렇게 세금을 크게 부과하는 것은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금을 부담하는 분이 한꺼번에 그 높은 세금 부담하는 것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그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1년에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지금 150%를 상한선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공시지가가 자꾸 현실화되면서 이 집값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한선을 150%에서 130%로 좀 내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 조정지역의 2주택자, 그래서 강남 같은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지금 현행이 200%인데 이걸 300%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300%는 저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그냥 200%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우리가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데, 종부세를 부과하는 1가구 1주택의 이 기준이 지금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게 벌써 11년이 지났고 그동안에 물가도 20% 이상 오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걸 이제 12억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가 있는 만큼 요거는 새로운 그 입법을 해서 그 12억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저는 합리적 세정이다. 지금 강남 주민들에게 가장 사실은 힘든 과정이 부동산 세제인데요. 특히 은퇴 후 고령자,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그런 재원들도 없고, 또 그리고 장기 보유자, 그리고 실거주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닌 자, 이분들이 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집값 안정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억울한 과세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집값을 잡는 정책을 써왔는데, 오히려 결과는 집값을 더 뛰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을 빚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이 시장 경제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소위 집값 안정 정책의 정답이 아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TV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김성곤 TV에 많은 정책 홍보 자료가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